나는 쓴다 삶의 궤적을 이라는 제목이고 2000년 11월 1일자 내용이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출간 유행, 니시의 역사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 나온 이 아주머니는 신임재 씨라고 하는데 그냥 딱 보면 강부자 씨처럼 생겼죠. 저는 처음에 강부자 씨인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이제 안진뱅이 책상 놓고 한자 한자 써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산에 사는 주부 신임재 씨는 집안 정리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다. 이 당시에 55세니까 지금 21살을 더하면 76세가 됐겠죠. 책상이라야 밥상에 흰 수건을 깔아놓은 작은 안진뱅이 책상이지만 신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집필실이다. 오늘의 주제는 아들의 이야기다. 지금 이분이 여기 센터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집에서 혼자 계속 1년간 한자 한자 써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얘기 썼다가 내일은 또 다른 얘기 썼다가 이렇게 계속 넓혀 나가는데 특히 오늘 쓰는 글의 주제는 아들의 이야기다. 그런 거죠. 아들에 관한 거. 그래서 아들의 방이라는 작은 제목을 쓰고 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필름 끊긴 영화처럼 툭툭 끊어져 떠오른다.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아들에게서 나던 달콤한 우유 냄새, 고등학생 때 절뚝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다리에서 본 시퍼런 피멍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앞에서 산전조각을 낸 워크맨의 파편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신임재 씨가 쓰는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거. 이 다 장성한 아들이 됐지만 지금 쓰는 내용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그 아들, 그 아들한테서 우유 냄새가 솔솔 났었다. 그게 이제 기억에 떠올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한참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에서 절뚝거리며 돌아왔다. 근데 그놈 다리를 보니까 시퍼런 피멍이 있더라.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뭐 대판 싸우든가 했을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워크맨. 이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워크맨. 그거를 엄마가 집어 던졌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알 수 있죠. 스토리를. 아,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싸움질이나 하고 또 음악 듣는다고 워크맨 사갖고 이어폰 꽂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제대로 안 했구나. 요 정도는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재수생이었던 아들을 불심검문하던 경찰 앞에서 내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냐? 며 동네 사람이 모이는 줄도 모르고 눈물 범벅되어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즈음 어느새 눈가가 축축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다른 정보가 나왔어요. 재수를 했대. 재수. 그러니까 이놈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갖고 재수를 했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오해까지 받은 거예요. 뭔 짓을 했는지 강도처럼 보여가지고 경찰한테 불신검문 당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속이 상하니까 이제 눈물 범벅돼 가지고 막 대들었다. 경찰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작 글이 진도 나가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빙그레 웃다가 울기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글을 써내려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 쑥을 캐러 다니던 어린 산골아이가 장성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기까지 넘었던 삶의 고개들로 채워진 노트가 100쪽을 넘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아주머니가 안진뱅이 책상 갖다 놓고 한자 한자 써나가는데 그게 보통 뭐 A4 용지 복사지겠죠. 복사지 노트, 대학 노트 정도 되면 거의
뭐 복사지 크기 정도 되니까 그걸로 100쪽을 넘었다는 거는 굉장한 양이죠. 네. 뭐 조금 큰 글씨로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책으로 만들면은 한 200페이지 이상은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양을 썼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언젠가 내 손으로 태워버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사 다닐 때마다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내 흔적을 막상 없앤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런 생각들은 아마 자서전 쓰는 사람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조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민예총 문예 아카데미에서 하는 자아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라는 강좌의 광고를 신문에서 발견했다. 유명인들이나 쓰는 자서전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쓴다는 게 우스웠지만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 문구에 솔깃해 문화센터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신씨였지만 덜컥 등록하고 말았다. 교실에는 사업가와 교사에서 30대 주부까지 다양한 그렇지만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숙제로 내준 종이 한 장 채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기억은 다른 사건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강좌는 3개월로 끝났지만 신씨는 두뇌 창고에서 꺼내온 삶의 조각들을 계속 이어붙였다. 그러니까 3개월 강좌였다는 얘기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은 3, 42, 한 12회기 정도 됐겠죠. 그러고 나서 강좌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서 계속 썼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다 때로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과도 만났다. 고3 시절, 요거 이제 신임재 씨 본인 얘기인데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기면서 학급 동료들로부터 나쁜 년 소리 들으면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이나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한 아들과 겪었던 험악한 갈등과 단절은 그저 가슴에만 묻어두고 싶기도 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정보가 나왔어요. 대학 입시에 2번 낙방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재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삼수가 되는 거잖아요. 삼수까지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고 사회 활동에도 낙오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정리를 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서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왜 멀쩡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던 남편도 요즘에는 가끔 이 얘기 한번 써보라고 옛날 기억을 환기시켜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남편들이 그런 반응을 하죠. 아내가 복지관 나가서 자서전 쓴다 그러면은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한 게 있다고 자서전이야.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나 있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계속 강조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그럼 이것도 한번 써봐 그러면서 조언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아마 신임재 씨 노트 그거를 풀어 헤쳐가지고 찍어놓은 사진 같아요.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워드로 친 것 같아요.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워드로 빽빽하게 100쪽을 쳤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소설책 크기로. 신국판.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아쉬웠던 나날 그래도 스스로를 만들었다.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자기의 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공담이나 위인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서전은 위인전이 아니다. 성공담도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쓰는 자기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인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견은 좀 처음부터
깨주는 게 낫겠다. 그런 거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 법정 나열이나 입지전적 성공담 대신 진솔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라는 자서전의 중요한 덕목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근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인재 씨 얘기는 끝났고 두 번째 이근재 씨인데 이 사람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천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이근재 씨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나?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 내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이 씨는 글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여름 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보름 만에 자신의 40평생을 25장의 프린터 용지로 뽑았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45세 그 당시.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서 25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다. 그런 얘기고 아쉬움이 많은 만큼 저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문장이나 단어에 틀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월간 작은 책의 편집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덜컥 연재 제안을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 쓰면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근데 이런 그 잡지사에서 연재 제안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2달 정도 문장을 다듬은 이 씨의 글은 노동자의 생활글을 주로 싣는 작은 책에 지난해 11월부터 13회분으로 나누어 연재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됐어요. 이근재 씨가 쓴 그 책의 일부분 중간 생략하고 아버지는 학교도 다니지 말라며 가방을 다 찢어버리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다. 나는 도망도 가지 않고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새로 가방을 사주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나는 부모님이 때리면 도망도 가지 않고 그대로 맞는다. 그래서 부모님은 때리고 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 도망가면 덜 맞을 텐데 하시며 이 지금 읽은 부분이 이근재라는 사람이 쓴 바보처럼 살아온 날들이라는 글의 일부분이죠. 이 씨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뒤 겪었던 거친 노동 현장과 쪽방에서 살던 무렵 도둑으로 몰렸던 아픈 기억을 덤덤한 말투로 기록하고 있다. 뭐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초등학교 졸업에다가 배운 게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도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현장, 막노동하는 데 가서 그런 험한 일을 하고 또 쪽방에 살면서 그것도 도둑으로 또 몰려가지고 예, 없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아요. 도둑으로 몰렸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덤덤한 말투로 기록했다. 이 씨는 자신의 글을 보면서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 근데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는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근재 씨처럼 이렇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잘잘못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고 거기서 배울 점, 뉘우칠 점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배운 게 득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자서전 한 편을 쓰면서 비록 25페이지짜리 짧은 자서전이지만 이런 결론까지 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좋은 자서전의 순기능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자서전 쓰는 거죠. 평범한 팔순 노인인 최순정 할머니도 자 이제 이근재 씨 얘기는 끝나고 최순정 할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자서전을 출간 준비하고 있다. 1920년 20년 경기도 김포에서 분홍의 막내딸로 태어나 서울의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간 뒤 이남 5녀를 낳고 장성한 맏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도 억척스럽게 자녀를 키워오며 간간히 기록해둔 사건들과 자녀들이 받아 적은 어머니의 못다한 이야기는 오는 12월 최할머니의 팔순을 기념해 친지들의 모임에 나눠줄 예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책 만들어서 나눠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복지관에서도 뭐 많은 데서는 10권도 만들고 물론 한두 권 만들어주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본인의 책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겠죠. 친지들한테. 이처럼 회갑이나 결혼식 등 집안의 행사에 소량으로 출판한 주인공의 자서전을 기념으로 나눠주는 것도 새로운 풍속이 되고 있다. 이게 21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